88페이지부터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취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취소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취소 사유죠. 일단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일단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뭐죠? 절대적 무효고요.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에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적 취소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이죠.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되죠. 다음에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뭐죠? 취소권자죠.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첫째는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한다는 것은 취소란 아무한테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효는 뭐죠?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취소권자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승계인이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취소권자가 총 4가지 종류라는 것은 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 사람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게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추인권자냐?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면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 성년자가 된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아무 때나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죠?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은 이행과 관련된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는데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똑같은데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 행사기간이죠.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몇 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이고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3년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항상 우리가 민법에서 강조하는 거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뭐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정도죠. 자, 13번입니다.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야 한다. 5점.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5죠. 법정 추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가 되냐면 추인이 됩니다. 3번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기산점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아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다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보시면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5번은 동일인 대출 한도의 제한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르세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것도 외우자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론문 보시면 위 대출의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이긴 하죠?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때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도 스스로 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X죠. 자, 일단 우리가 별말 없이 대리인이면 임의대리인이고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스스로 한 행위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답이 되는 거죠. 3번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오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5점. 다시 말하면 추인은 언제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근데 5번 질문은 주어가 뭐죠? 취소권자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15번이죠.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3번을 보시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죠. 받는 경우. 그럼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얘기니까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고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3년은 언제부터죠?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이죠.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때는 언제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은 법률행위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지만 취소는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날이라는 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을 말하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입니다.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요.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4번 법정 대리인 추인은 원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죠. 자,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지만 법정 대리인은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으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까지 끊어볼까요? 자,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말이 뭐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말하고 원인을 소멸된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데 뭐로 나와 있죠?
이행의 청구를 누가 했죠? 취소권자가 했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므로 이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을 본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1번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문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 C는 뭐죠? 선의 제3자네요.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점.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요.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A와 B 사이의 계약의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노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안 취소했고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5죠. 이것도 뭐 계속 반복입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훈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까지 맞죠? 어느 사정의 지부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A.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X입니다.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은 의사표시 해석인데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 당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해요. 그럼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되는 대로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니까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이죠. 이런 문제가 좀 짠하지 않나요? 굉장히 막 길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긴 문제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2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토지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토지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이후 X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이죠. 자, 일단 유효입니다. 어떻게 유효가 되죠?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유효한 해제는 가능하므로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으로까지는 맞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죠. 따라 일방이 거부하면 그것을 뭐하는 것이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갑은 X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에 을이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없다. X. 협력 의무가 존재하고 일방이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서로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 X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했어요. 일단 계약금 계약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또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급한 중도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해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중도금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 X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 한 가지만 옳죠. 3번입니다. 유동적 무효에 관한 사례고요.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계약인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 X. 협력할 의무는 있죠. 3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그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맞나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속 보시면 갑은 을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무효라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차이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안 읽어봅니다.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요. 5번 이것도 안 읽어봅니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갑과 을의 강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X.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먼저 가능합니다. 넘기셔서 4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유용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또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5.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리얼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오예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행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청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기억 리얼해가지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일단 취소권자, 취소 상대방이죠.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견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문제 틀 때 팁은 취소권자는 종류가 총 4가지니까 여러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근데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뭐죠? 한 명이에요. 왜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항상 취소의 상대방은 뭐가 된다고요? 한 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5번.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저는 항상 이 문제 볼 때마다 갑이 남자일까 여자일까가 항상 궁금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왜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하는가?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죠. 그죠? 그럼 갑이 을에게 팔았죠. 또 을이 또다시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팔았고 병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정한테 팔았는데 요 갑이 요 매매계약이 착오였다는 이유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은 거죠. 뭘 취소하고 싶은 거죠? 갑과 을 간의 요 매매계약을. 따라서 병과 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므로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가 답이고요. 항상 취소 상대방은 몇 명이죠? 한 명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4번을 보시면 기망 상태 벗어난 을이죠. 그러면 원인이 뭐가 됐죠? 소멸이 됐고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뭐 했어요? 지급했죠. 그러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뭐 했어요? 이행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추인이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자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지금 취소권자는 누군가요? 을이죠. 갑이 을을 기망했잖아요. 갑은 뭐죠? 상대방이죠. 따라서 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죠. 갑이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소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갑이 을에게 한 거죠. 만약에 을이 제공한 것을 별말 없이 받았다. 그럼 받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이행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증후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자 원래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양도하긴 했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은 결국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죠? 취소하겠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금 반환증을 정에게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고요.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소의 토지가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금 5천만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까지 끊어볼까요?
자, 일단 사실관계는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뭘 한 거죠? 사기, 기망을 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에서 갑으로 뭐가 된 거죠? 등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매든 을은 곧 갑의 기망사실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갑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했어요? 취소라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요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그런데 갑은 을에 취소가 있은 후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해 주었다.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죠. 일단 이 병은 제3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기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병이 만약에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겠죠. 요 문제 핵심이 뭐냐면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3자다.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해제 경우는 차이가 있었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선이어야만 보호죠. 근데 어차피 취소는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죠? 취소는 어차피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취소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표정도 왜 이러죠? 자, 요 시점에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뭘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요 사이에 이해관계를 가졌든 요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든 상관없다. 왜냐 어차피 취소는 뭐여야지 보호가 돼요? 선이어야지만 보호되니까 취소 전에 이해관계가 가졌든 취소 후에 관계가 였다면 그랬든 뭐이기만 하면요 선이기만 하면 보호되니까 전과 후를 뭐 하잖아요? 나누지 않는 거죠. 근데 해제는 다르다. 매매 계약을 하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이때는 뭐예요? 선, 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뭐여야지만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으니까 해제는 해제 전과 후를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취소는 뭐죠? 안 따진다. 전인 후든 뭐면요? 제3자로서 선이면 뭐 받아요? 보호받는다. 이런 취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1번. 을은 갑에게 매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을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 5천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5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3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매매 목적물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부는 병이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하느냐에 달려있다. 5죠. 만약에 병이 선이면 갑은 을은 뭐죠? 못 돌려받고 만약에 병이 악이면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4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갑에게 1억 원의 금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사기는 뭐죠? 위법한 것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취소한 후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8번 갑은 을가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측량 다툼이 생겨 위 토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을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이죠. 판례태도에 따를 때 타당한 것은이죠. 자, 이것도 개념입니다.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이므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뭐는 돼야 되냐면 성립은 돼야 된다.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죠. 이 판례 사실관계가 뭐라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측량,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A 부분을 뭐 하기로 했어요? 제외하기로 특약을 하면 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특약만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답이에요. 위 A 토지 부분은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답이 되고 은근히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일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가 되려면요?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 여긴 누구죠? 갑이 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죠? 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일찍 시켰습니다.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